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니티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유니티 검색을 하셔서 유니티 사이트에서 Get Started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그 플랜이 나옵니다.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플랜 중에 확인을 하시면 이제 비즈니스 플랜과 인디비주얼 플랜이 있는데, 인디비주얼 플랜에서 퍼스널로 선택을 하셔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회원 가입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원 가입을 한 후에 이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미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치가 끝나고 난 후에는 이렇게 유니티 허브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허브를 여시면 이제 지금 현재 프로젝트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젝트가 없는 상태로 나오고, 아래쪽에 설치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설치된 유니티가 확인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19 4.17 버전으로 설치를 했고요. 설치를 했을 때 이제 안드로이드 빌드 서포티드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 이렇게 안드로이드 아이콘이 보이게 됩니다. 확인을 해보시려면 이 오른쪽 상단에 점 3개를 클릭을 하시고 이 부분에 모듈 추가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 모듈 추가에서 안드로이드 빌드 서포트의 삼각형 열어보시면 이제 안드로이드 SDK와 NDK 그리고 자바스크립트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체크를 하시고 다음을 누르시면 이렇게 라이센스에 동의할 것인지 묻는 게 나오고, 라이센스에 동의를 하시고 이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유니티 설치를 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렇게 모듈 추가를 할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클릭하시고 새로 생성을 눌러 보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3D를 체크를 하시고 프로젝트의 이름과 프로젝트의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우리가 AR 프로젝트를 지금 테스트를 해볼 거기 때문에 이름을 AR 프로젝트로 설정을 하시고, 이제 저장 위치는 저 같은 경우는 D 드라이브에 유니티 프로젝트라는 폴더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찾기 편한 위치에 폴더를 만들어서 생성 버튼 눌러서 만들겠습니다. 네, 유니티 창이 열렸으면 이제 그 디바이스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빌드 세팅을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빌드 세팅을 클릭을 하시고, 지금 현재 플랫폼이 PC로 되어 있습니다. 이 PC의 아래쪽에 보시면 안드로이드가 있고요. 안드로이드를 체크를 하신 후에 이 오른쪽에 보시면 런 디바이스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지 않죠. 이 스위치 플랫폼을 눌러서 안드로이드를 선택을 하고 스위치 플랫폼을 누르면 이제 빌드와 빌드 앤 런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위쪽에 보시면 런 디바이스에 지금 보시면 디폴트 디바이스와 올 컴포터블 디바이스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USB를 이용을 해서 이 스마트폰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세팅의 런 디바이스에서 내 디바이스를 찾으려면 먼저 연결된 스마트폰에서 그 디바이스 데이터 접근 허용과 그리고 USB 디버깅을 차례로 허용을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내 스마트폰에 허용 버튼을 누른 후에 런 디바이스의 오른쪽에 가보시면 이 디폴트 디바이스 옆에 리프레시 버튼이 있습니다. 리프레시 버튼을 누른 후에 이 디폴트 디바이스 옆에 작은 삼각형을 클릭해 보시면 내 스마트폰, 내 디바이스가 연결돼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니티에서 AR 파운데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AR 파운데이션은 윈도우에 가시면 패키지 매니저에서 추가하실 수 있는데요. 패키지 매니저를 클릭을 하시고 패키지 매니저에 유니티 레지스트리를 선택을 하신 후에
이 오른쪽 검색창에, 오른쪽 상단의 검색창에 AR을 검색하시면 왼쪽에 AR 파운데이션과 그다음에 AR 코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로 빌드를 하기 위해서는 AR 코어, 그리고 iOS 디바이스로 빌드를 하기 위해서는 AR 키트가 필요한데요. 지금은 이 AR 파운데이션과 AR 코어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AR 파운데이션 클릭했을 때 2.1.1 버전으로 선택이 됩니다. 베리파이드 된 버전 선택이 되었죠. 이 선택하신 버전 그대로 인스톨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AR 코어도 마찬가지로 선택하셔서 같이 인스톨 해주시면 됩니다. AR 파운데이션 설치가 끝나셨으면 패키지 매니저 창을 닫으시고 이 AR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컴포넌트들을 추가를 해야 돼요. 지금 보시면 씬 창을 정리를 해보면 이 하이어라키를 씬의 오른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옮겨주시고 이 하이어라키 창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이 XR 부분에 이 AR 세션과 AR 세션 오리진 이 두 가지 컴포넌트 요소들을 추가를 해볼 텐데요. 먼저 AR 세션을 추가를 하시고 AR 세션 같은 경우는 AR 컨텐츠를 만들 때 가장 필수적인 이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AR 세션은 반드시 추가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AR 세션 오리진 같은 경우는 AR 카메라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AR 세션 오리진 같은 경우는 이 AR 오브젝트를 유니티 공간에 이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AR 요소들의 스케일을 조정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AR 세션 오리진에 포함되어 있는 이 AR 카메라는 우리가 실제 바라보는 카메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AR 카메라가 지금 현재 원점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이 AR 요소들이 위에 얹어지면 이 AR 카메라와 같은 위치에 놓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카메라의 위치를 약간 뒤로 위치를 시켰을 때 그럼 AR 오브젝트들이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AR 세션 오리진과 AR 세션 이 두 가지 컴포넌트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 AR 카메라를 통해서 이 얼굴을 인식을 해서 3D 오브젝트를 얼굴 위에 얹어지게 이 AR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하이어라키의 오른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이 XR에 가시면 이 AR 디폴트 페이스라고 있습니다. 이 AR 디폴트 페이스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AR 디폴트 페이스를 추가를 하신 후에 이 디폴트 페이스를 이제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연결은 AR 세션 오리진에 가시면 이 AR 세션 오리진에 Add 컴포넌트로 추가를 하시는데요. 이 프리팹을 추가를 하실 때 마찬가지로 AR을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AR 검색하셔서 AR 페이스 매니저가 있으면 AR 페이스 매니저를 클릭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AR 페이스 매니저에 이 AR 디폴트 페이스를 그대로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페이스 프리팹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R 세션 오리진에 있는 카메라를 우리가 메인 카메라로 사용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메라는 AR 카메라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AR 파운데이션 설정이 모두 끝났고, 이제 빌드 세팅을 해서 한번 내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빌드 세팅, 파일에 빌드 세팅 클릭해서 열어주시고, 이 빌드 세팅 창에 보시면 왼쪽 하단에 플레이어 세팅이 있습니다. 이 플레이어 세팅을 클릭을 하셔서 이 플레이어 세팅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었죠. 그 체크를 해야 되는 항목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더 세팅을 클릭을 하셔서 먼저 아래쪽에 보시면 패키지 네임이 있습니다. 패키지 네임을 이제 default company,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프로젝트 네임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 이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이름으로
컴퍼니 네임을 바꿔주시고, 컴퍼니 네임을 바꿔주시게 되면 이 상단, 이 플레이어 세팅의 상단에 가시면 이 디폴트 컴퍼니의 이 네임도 바꿔주시면 되겠죠. 같은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미니멈 API 레벨이 나와 있는데요. 이 AR 같은 경우는 이 API가 최소한 24 이상은 되어야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7.0으로 API 레벨 24 이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아래쪽에 타겟 API 레벨 같은 경우는 우리 디바이스에서 가능한 가장 높은 이 API를 사용하는 걸로 체크를 해주시면, 기본값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 부분은 건드릴 필요가 없고요. 이 위쪽에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보시면 컬러 스페이스가 감마로 되어 있는데요. 이 컬러 스페이스도 감마보다는 리니어로 선택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그래픽 API가 지금 불칸과 오픈GL 3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불칸 같은 경우는 AR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불칸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체크를 하시고 이제 플레이어 세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세팅 창 닫아주시고 이제 빌드 앤 런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 런 디바이스 아래쪽에 보시면 디벨로프먼트 빌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디바이스로 바로 빌드를 하기 위해서 이 디벨로프먼트 빌드를 체크를 해주시고 빌드 앤 런을 클릭을 하시면 이 APK 파일을 어디에 저장을 할 건지 나오게 됩니다. 이 APK 파일 같은 경우는 이 어셋과 같은 어셋의 위치에 저장을 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이 별도의 이 유니티 프로젝트에서 이 별도의 폴더를 만드시고, 저 같은 경우는 빌드 폴더를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폴더를 만드셔서 이 빌드 폴더 안에 이제 AR 페이스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드가 완료되면 이렇게 내 디바이스를 통해서 얼굴 인식이 되는 장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빌드를 하기까지 이 중간 과정에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그 과정대로 따라서 진행을 해도 이 빌드의 과정이나 아니면 이 AR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과정에서 오류가 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어떤 작업을 진행을 하던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작업 시에 오류가 나는 상황에서는 이 원격 지원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롬 원격 데스크탑을 설치를 하시고 지원 받기에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셔서 이 일회성 코드를 생성을 하신 후에 이 코드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추가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 생성된 코드 같은 경우에는 5분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해주시고 이제 이메일이나 아니면 문자로 이 코드를 보내주시면 원격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